자, 많은 분들이 또 화요일마다 기다리시는 우리 주길석 부장이 알려주는 주도주 모니터링, 주월 주목, 예, 시간입니다. 자, 주 부장님, 주도주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지금 최근 계속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저희 IT 먼저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고점 대비 한 6% 좀 안 되게 빠졌지만 하이닉스가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외에 고점 나머지 대비? 네, 고점 대비입니다. 대신 이제 다른 종목도 특히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보시면 다 이제 빨간색으로 다 쳐져가지고 한미반도체마저도 23% 고점 대비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뭐 테크인, YC, 뭐 PSK 홀딩스, 예, 연초에 가장 그렇게 강했던 종목들마저도 대부분 25% 이상 고점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이 IT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뭐 대부분이 다 25% 이상, 20% 이상 빠지고, 뭐 30%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IT 쪽이 상당히, 지난 일주일 사이에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가가 나는 섹터라고 본다면은 전체 카테고리 중에서는 여전히 방산은 뭐 지난주에도 괜찮은데, 뭐 이번 주 오면서도 괜찮았고, 밸류업에서는 지난주에는 제가 증권주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은행주가 또 좀 신고가 되는 종목들이 하나 두 개 나왔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그래서 조선 대형주를 이제 편입을 했어요. 왜냐면 YTD로 지금 보니까 30% 이상 다 주가들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원래 실적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넣으려고 했는데 시장 내에서 일단은 최근에 워낙 강하고 YTD로도 30% 이상 큰 폭으로 좀 올라온 측면을 반영해서 일단 대형주들 모니터링 하자 이런 측면에서 조선 대형주들을 편입을 좀 했고요. 대신 그때 말씀드렸던 뭐 선희 시스템 그리고 한컴 PNT 이런 종목들은 30% 이상 계속 좀 하락하고 있어서 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정도 편출되었고요. 조선 대형주들이 새롭게 여기 모니터링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20% 이상 하락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나열하기보다는 이번 주 또는 2주 연속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20% 이상 하락하는 걸 들어온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미반도체, 테크인, 뭐 원익 QNC, 서진 시스템, 뭐 JNTC,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카페24 그리고 화장품에서 이제 코스메스가 아마 어제쯤 많이 빠져가지고 코스메스. 그 풍산 같은 경우도 20% 이상 회복했다가 다시 또 주저앉아서 풍산. 그리고 2차전지 쪽 워낙 안 좋은데 그중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상당히 혼자 좋았다가 대주전자 재료마저도 지금 31%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2주 연속 계속 좀 약간 그 내려간 다음에 부진한 종목들이 YC, PSK 홀딩스, 캠트로닉스,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발전기기 안에서도 계속 이제 2분기 실적 우려가 있는 효성중공업 그리고 구리언양 요즘 구리 빠지면서 계속 구리언양 받았던 LS, 대한전선, 뭐 S에코 그리고 자동차 내에서는 이제 금타가 보니까 블럭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슈를 그날 뭐 한 8% 급락을 하면서 금타가 지금 좀 혼자 좀 많이 빠져 있고요. 음식료 내에서도 확실히 이제 1분기에 대한 기대가 좀 낮은 뭐 농심이나 빙그레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 마이너스 20% 하락한 종목에 있습니다. 그에 개별적으로 뭐 CJ나 이제 세방전지 정도 있었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좀 반등한 게 뭐냐면 화장품 내에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아몰퍼시픽이 한 22%, 지난주에 22%였는데, 마이너스 8.5%. 그래서 한 아몰퍼시픽이 주간 일주일 사이에 한 18% 올랐죠. 그리고 VT가 예, 일주일 사이에 21% 올랐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안에 보면은 조금 뭐 더 빠진 종목이 있고 반등한 종목이 있고 약간 계속 엇갈리는 게 아마 2분기나 3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캠트로닉스나 세경 하이테크, LS, 금타,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한 4.5% 빠졌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종목들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20% 이하로 다 빠졌네요. 그렇네요. 이거, 주부장 요 모니터링의 종목에서 편출시키고 편입시키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되게 중요하고요. YTD. 예, 그래서 YTD 수익률이 여기 맨 위에 보시면 1, 2, 3번 카테고리가 그 표 위에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위 30%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되고요. 순위가. 그리고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편입을 하는데, 특히 편입 같은 경우는 실적 보고합니다, 보통은. 근데 조선은 저희가 또 지난주에 한번 공부를 해봤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넣어본 거고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야 되고, 이 추정치가 연초 이후 계속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군. 그리고 이제 편출되는 거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 근데 이제 바로 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조금 한 주 정도 더 여유를 좀 보고 이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편출된 종목들이 선익, 한컴, PAT가 30% 이상 2주 연속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편출이 됐습니다. 2주 연속으로. 네네. 야. 이거 보니까요. 일반으로 그래도 올라가는 섹터가 어딘가에서 보니까 밑에 보니까 방산 쪽 잘 버티고 있고 조선 쪽도 잘 버티고 그렇죠. 있고 생각보다 금융 쪽도 잘 버티네요. 네, 금융 쪽도 잘 버티고 여기는 없지만 원전 쪽도 최근에 잘 버텨요. 네, 그래서 그러한 섹터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버티는 쪽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네, 이어서 예. 이제 사실 종목 기준으로는 설명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셀트리온은 워낙 또,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고, 사실 탑다운으로도 보기 너무 어렵고, 사실 바텀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셀트리온을 딱 오늘 준비를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난주에 조선주 한번 공부를 같이 해봤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이제 서서히 실적이 개선되면서 25년도, 26년도에 대한 실적 가시성이 좀 높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최근에 조선주를 이끌고 매수를 한 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셀트도 사실 그런 그림이 좀 보여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위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이런 논리로 올라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셀트리온 그 실적 테이블을 먼저 보시면은, 위에가 연간, 아래는 분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연간으로 실적을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보시면, 2020년 이후로 영업이익이 그냥 6천억에서 7천억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매출은 그래도 가끔 조금씩 더 올라가긴 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사실은 셀트리온도 2020년에 피크 찍고 그냥 한번 내려온 다음에 계속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내년부터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여기 25년도, 26년도 그 전망치를 보시면요. 25년도에 이제 매출 4.4조에 영업이익이 1.6조로 크게 점핑을 합니다. 예. 그게 합병 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아닙니다. 합병은 지금 이번 분기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1분기부터 합병, 합병된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병해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 전망치 보시면 영업이익률 보시면 18%대입니다. 원래는 한 30%대, 그전에는 40%대도 가까이 나오기도 했는데, 올해 합병 영향으로 올해 영업이익률이 상반기까지는 좀 많이 안 좋고요. 이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하면서 내후년도 이렇게 좋아진다는 건데 가장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상반기까지는 합병 효과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제 원가율 하향 안정화 및 무형자산 상각 비용이 대폭 축소되면서 플러스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이 본격화하면서 영업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거고요. 왜 합병에서 이제 이게 안 나오냐라고 보면은, 일단, 그 헬스케어가 갖고 있던 재고가,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재고보다 이제 원가율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도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사 이게 합치면서 원가율이
많이 점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이 이제 물량이 빠져나가면, 비싸게 들어왔던 물량이 빠져나가면 이제 원가율이 다시 쭉 내려가겠죠. 그게 이제 한 내년도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표 앞에 거 보시면은 이게 회사 측에서 제시한 향후 원가율 하락하는 전망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판권이죠. 뭐 판권, 고객 관계에 관련된 뭐 이런 무형자산 상각을 올해 1분기에 640억을 한번 했고요. 2분기에도 대략 600억대 할 거라고 했고, 대신 3분기부터는 이제 70억대로 내려갑니다. 나머지는 한 9년간 뭐 나눠서 이제 조금씩 상각하겠다.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600억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분기별 시적 테이블을 보시면은 1분기가 마진율이 2.1% 나왔는데 이제 2분기부터는 그래도 이제 매출 좀 좋아지는 거랑 원가에 조금 내려가는 거 감안해서 9%대 올라가고, 이제 3분기부터 25%대 빡 올라가는 거는 이제 요 상각이 600억에서 70억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일단 잘해야죠. 이제 본업이 좋아야 되니까. 이제 본업 쪽을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제품별 구성을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합병한 기준으로는 기존 바이오시밀러, 후속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램시마, 대신 정맥인 IV입니다. 정맥 주사로 하는. 그리고 트루시마, 허주마. 요거를 이제 기존 바이오시밀러라고 하고요. 후속은 이제, 향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쪽 아이템으로 램시마 SC. 이건 피하 주사고요. 그리고 유플라이마, 그리고 베그젤마. 요것들을 후속 바이오시밀러라고 합니다. 바이오시밀러가 90%고요. 나머지 10%가 이제 기존 옛날에 있던 뭐 케미컬, 그런 의약품 10%입니다. 지금 현재 캐파는 1공장, 2공장, 지금 3공장 이제 11월 달에 생산 시작하고요. 지금 이제 가동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10만, 5만, 6만 이외에도 해외 업체의 그 캐파를 또 같이 이용하고 있고요. 캐파는 상공장에 곧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그 기존 그러면 매출 구성하는 약품들이 성장을 하느냐, 이거를 봤을 때, 뒷장에 있는 표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속 제품들이 일단 그로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작년에 21%였던 비중이 매출 전체에서 이제 33%까지 올라왔고요. 기존 제품 합산이 YOY로는 22%, 후속 제품이 지금 YOY로는 130%. 그래서 기존 약들이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유럽 비중이 이제 한 YOY로는 47%, 북미 비중은 이제 한 50% 정도 증가하면서 북미 비중도 결국 이제 작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이번에 1분기부터 합병 기준이어가지고 요거 추정하는 금액들은 이제 합병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 플러스 이번 1분기는 합병한 셀트리온 매출 기준입니다. 뒷장 그 표를 보시면은 그래도 기존 작품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약들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표로 간략하게만 정리를 했고요. 일단 램시마가 램시마 IV 그리고 미국향 이름이 인플렉트라 IV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진펜트라도 램시마 SG의 미국향 이름이 진펜트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개는 다 그냥 레미케이드 기반이고요. IV냐 SC냐, 그러니까 정맥 주사로 맞냐 피하 주사로 맞냐 그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트루시마, 허주마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옛날부터 워낙 오래된 아이템이니까. 대신 이제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 유플라이마 그리고 베그젤마. 요게 특히 유플라이마는 그 사실 이 두 개, 맨 아래 두 개는 사실 경쟁 작품이 되게 많아요. 이미. 예. 대신 이제 유플라이마는 휴미라의 FBA의 휴미라인데 시장 규모가 엄청 큽니다. 27조입니다. 그래서 큰다면은 유플라이마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아이템별로 보시면은 이게 회사 측에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제 다 제시한 건데 그 램시마도 보시면은 꾸준히 유럽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죠. 예, 맨 위에 있는 뭐고요? 61% 램시마 유럽 내에서 점유율 올라갔고요.
그 오리지널이 레미케이드는 예, 이제 한 14%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레미케이드 약이 옛날에 10조였어요. 근데 지금 뭐 최근 것까지 제가 보지 못했는데 한 23년도 기준으로 한 3, 4조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 10조 중에 유럽이 5조, 미국이 5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한 20%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대신 오리지널이 많이 빠지진 않았죠. 유럽보다는. 예, 오리지널이 그래도 아직도 한 51%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진펙트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SC가. 그리고 유럽의 5개 지역에 보시면은 SC, 이거 램시만 SC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IV, SC 둘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SC가 보시면 이제 한 20%까지 올라왔죠. 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주요국 램시마, IV는 SC 두 개 합친 게 MS를 보시면 영국은 이미 86%, 스페인 76%, 프랑스 76%, 독일 67%. 그러니까 유럽 지역은 그냥 램시마가 점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IV, 인플렉트라가 지금 한 20% 후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진펙트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SG 제형이. 네, 그리고 그게 뭐 트루시마, 허주마, 여기는 이제 좀 오래된 것들인데 MS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꾸준하게 그냥 무난한 정도고요. 매출 그로서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유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뒷장 보면 이제 그 새 아이템들, 유플라이마 그리고 베그질마. 유플라이마가 여기 제가 아까 그 표에 보시면은 유럽 판매, 미국 판매 시작이 작년 8월부터였고요. 유럽이 21년도 10월 이렇게 됩니다. 베그제마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작년부터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MS 보시면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 다른 이 점들 있잖아요. 선들 이게 다 경쟁약품들입니다. 다른 시밀러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은 좀 고무적이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년도 전망치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 가장 키는 진펜트랍니다. 예. 렌시마 SC의 미국향 이름이고요. 얘는 특이하게 바이오시밀러로 출시한 게 아니라 신약으로 출시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뭐 다른 데는 다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로 출시를 했는데 신약으로 출시를 받아서 일단 약가가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SC 제형이 기본적으로 IV 제형보다 기본적으로 높은데 거기에 얘는 시밀러가 아닌 신약입니다. 또 신약 같은 경우는 그 물가 수준 반영해서 약가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마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SC 제형이 좋은 게 뭐냐, 자가 주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 가서 정맥 주사는 무조건 병원 가서 이게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 아시겠지만 미국이 또 병원 가기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요거는 처방 받으시면은 그냥 사셔가지고 집에서 주사를 그냥 맞으시면 됩니다. 그런 환자 편의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정맥 주사 대비 이 SC 제형 피하 주사가 약표 지속 능력도 좋고 그리고 거부 반응 측면에서도 훨씬 뛰어납니다. 정맥 주사는 한 방에 다 약을 넣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반응이 오히려 역효과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하 주사기 때문에 서서히 퍼집니다. 약효가.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제 그 보험이 잘 돼야 되잖아요. 3대 처방약급 관리 업체인 PBM 같은 경우가 지금 익스프레스 쪽이 이미 현재 계약이 등재되어 있고 7월 달부터 이제 보험 환급이 개시가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잡히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뭐 CVS나 이제 업통 같은 경우도 3분기 중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연내에 이제 보험 환급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 세 군데 다 하면 거의 뭐 80% 이상이기 때문에요. 보험 부분 자체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 아시면 선생님 회장님이 뭐 미국에서 그냥 맨날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거 뭐 유튜브로도 아예 영상까지 있습니다. 네.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 경영진 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뭐 한 2,700개 병원, 그 중에서 3분의 1이 처방 중이거나 처방을 확정을 했고요. 6월 달까지 해서 일단 1,800명한테 투여가 시작됐고, 회장님 목표는 아마도 6월 말까지 뭐 10,000명,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80,000명. 일단 목표가 상당히 높으신데, 이렇게 하겠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짐팩트라 그러면 추정치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시면은 2분기에는 50억에서 150억. 이게 이제 그 보험 환급 개시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미하고요. 3분기부터는 700억에서 1200억, 4분기에는 1600억에서 23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할 걸로 이제 컨센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 3천억대 올해 하반기에 3천억대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회장님께서도 최소 2,500원 무조건 넘긴다. 예. 그리고 뭐 잘 되면 5천억까지 올해 매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해가 그래도 하반기에 한 3, 4천억 정도 한다면은 내년도에 한 7천억에서 1조는 무리한 전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속도가 좀 빠르긴 하지만 이제 왜냐면 이게 리베이트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약들은 리베이트가 안 된대요. 지금 얘네만 가능하대요. 이게 SC 제형이고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빠르게 MS를 침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대략 아직 한 4, 5조 시장이라고 봤을 때 한 20% 내년까지 침투를 하겠다라는 게 회사 측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요런 것들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속 바이오 시밀러들 매출 올라오는 거 감안하면은 내년에 한 4.4조, 뭐 올해 대비 1조 더 애드되면서 아까 원가율 내려가는 것들 다 감안하면은 내년도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 한 6천억대에서 내년에는 1.6조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 그 애널리스트들의 대부분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제품 라인업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어떠냐? 오랜만에 저도 봤는데 셀트린이 PBR이 200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네.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 항상 5배 이상에서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니까 PBR이 2배더라고요. 많이, 돈을 벌었구나. 네. 대신 삼성바이오로스가 지금 한 5.5배입니다. 물론 네. 삼바가 항상 좀 더 밸류에이션 더 많이 받았고요. 삼바가 지금 시총은 60조, 그리고 셀트린이 한 40조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네, 40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해는 1.2조, 내년에는 1.4조. 삼성바이오로스도 주가 요즘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런 수혜 부분도 있고요. 전망도 되게 밝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추정치대로만 보면은 내년도에 셀트리온이 1.6조 하면 삼성바이오로스 영업이익이 넘어서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대신 이제 PER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병에 따른 이익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뭐, PER은 지금 뭐 71배인데, 내년도에는, 이익이 있게 된다는 가정하에 30배. 삼성바이오로스도 밸류에이션 높더라고요. 올해 61배, 내년에는 51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보시면 이제 3분기부터 되게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세게 나오고 내년도 전망도 되게 밝잖아요. 네. 이게 지난주 저희 조선주 공부했을 때랑 좀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형태는 다르겠지만 회사가 좋아지는 형태는 다른데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셀트리온도 좀 유심히 봐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문동현님이 잘 들었는데 역시 바이오는 참 낯서네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오는 하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읽다 보면 막 잡생각도 많이 나면서 이 제품 이름이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베그젤마 왜 마자로 끝날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셀트리온을 본 지가 벌써 꽤 오래됐고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2번 만나 뵀었는데, 2010년도에 셀트리온 제약 때문에 한번 만나 뵙고, 그때는 카페에서 우리 매니저 한 3명 놔두고 앞에서 한 3시간을 열강을 하셔서, 그때 보면서 우리가 이 주식의 고수들 만나면 주식에 미쳐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듯이, 이분은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
상장할 때. 예. 예, 광화문에 이 포시즌 호텔에서 기관 투자가들 모아놓고 했을 때, 그때 뵀을 때도 똑같았어요. 예, 오셔가지고 그 많은 기관 투자가들 딱 앉혀놓고, 자, 우리 회사에서 앞으로 시총 한 70조짜리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회사 나올 거야. 예, 그게 우리의 목표야. 하면서 쫙 설명하셨는데, 굉장한 카리스마. 있고, 최근에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러시죠. 아니, 이 미국에서 이렇게 직접 그 영업을 뛰세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 영업을 뛰는데, 그냥 이 탱크랑 소총 들고 오는 것보다 전투기가 이래 빵 출동해서, 예,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지 않겠냐. 본인 스스로 이제 전투기에 표현하시면서, 예,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자, 주가적인 측면에서 3년 전에는 저희가 우리 고객들 찾아올 때마다 계좌에 전부 거의 다 셀트리온 갖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바다가 셀트리온 팔기 바빴어요. 네,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좋은 기업, 좋은 위대한 기업, 좋은 가격에 사야 되고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제가 주주가치, 그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그런 다른 법인이 꼭 필요했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주주가치에 약간 좀 반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또 생각을 했고요. 자, 세 번째, 그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 합병 이슈도 절대 주주가치에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동안에,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 21년도 초까지 이렇게 많이들 오셨을 때 셀트리온을 왜 들고 계세요라고 여쭤보면 하는 얘기가, 아니, 셀트리온에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네, 그거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 개발이 되면 어쩌고저쩌고, 그 스토리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도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가 이게 인류의 재앙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결국 스페인 독감 100년 역사를 다 돌아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감기도 치료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심어져 있는 이 면역 때문에 집단 면역으로 그 바이러스의 역사를 보면 집단 면역으로 없어졌어요. 스페인 독감이 1917년, 18년도에 그때 당시에 대단한 무슨 치료제가 나와서 스페인 독감이 2년 만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집단 면역으로, 예, 좀 허약하신 분들, 예, 돌아가시고, 나중에는 다 집단 면역으로 사라지는. 그때, 전력하는 이현택 연구, 김도원 연구원하고 같이 왔을 때도, 이번 시장은 이 백신하고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그때도 제가 그 얘기해 줬잖아요. 바이러스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백신 치료제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확 내려줬기 때문에 유동성 랠리가 오는 거다. 그리고 바이러스 자체는 집단 면역으로 나중에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믿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 때 우리가 공격에 처한다고.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면 셀트리온에서 치료제가 개발되면 대박이 날 거다. 그 확신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계속 이래, 아까 한 4가지 이유 때문에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악플은 많이 달렸었어요. 네, 많이 갖고 계신데, 안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 자, 이제는 지금은 어떻게 할 건가 부분에서 제가 이 PBR이 2.1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예, PBR 2.1. 예전에 삼성바이오가 2016년도에 11월 달에 성장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이 PBR이 4.4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2.1배까지 떨어졌고, 오늘 주부장 자료에서 우리가 램시마가 뭐고, 호주마가 뭐고, 내가 알면 좋은데, 꼭 이렇게 빠삭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 주부장이 얘기했듯이 느낌, 그 느낌도 중요해요. 예, 저도 쭉 듣고 나서, 마지막에 PBR까지 보면서,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내년에 네. 이런 실적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고 서정진 회장님의 그동안의 뚝심 경영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그 일부러 다 봤었어요. 서 회장님 최근에 그런 영상들 쭉 보면서 저 마케팅이 잘하면 통할 수도 있겠다. 사실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다이렉트로 마케팅 해가지고 뚫은 역사는 없어요. 없는데 최근에 뭐 피부 미용 기계도 그렇고 해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또 K 한국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잘하면 이 뚝심의 경쟁이 통하면 내년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죠? 예. 네. 근데 이번에 시장이 좀 힘들 때마다는 저는 올해 말고 이제는 내년 실적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좋아지는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그래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도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네. 것이 후보군으로 예,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보통 1월 달에는 바이오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 바이오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석 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최슬리 모닝버즈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